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파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하는 일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SSD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SD 컨트롤러가 있고요. SSD 완제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은 과연 어떠한 시장의 역할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SD는 흔히 생각하시기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SSD를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 SSD도 물론 있지만 더욱더 시장성이 큰 분야는 데이터 센터, 즉 기업용으로 들어가는 SS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많이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일들에는 계속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뭐 알파고가 학습하는데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수많은 인공지능들은 계속된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쌓여서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를 저장하고 활용할 데이터 센터 시장 또한 계속해서 급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치의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SSD 장치가 되겠고요. 특히나 SSD 컨트롤러는 그 중에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고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SSD 컨트롤러인데요. 이 SSD 컨트롤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여태 삼성전자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닉스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하이닉스는 자체적인 생산에 아직까지 실패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2022년에 SK 하이닉스가 이 파두랑 손을 잡으면서 메타에다가 이 SS 컨트롤러를 납품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두는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SS 컨트롤러를 납품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파두가 있었기 때문에 납품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SSD 컨트롤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이길래 이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D램이잖아요. D램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비싼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해서 좀 많이 쓰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도 있고요. 하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D램 가격이 뭐 1GB당 4달러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은 좀 변화가 있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1기가당 그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0.05달러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장이 가능한 비이발성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격이 매우 낮아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기에는 아주 효과적인 저장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매우 느리고 신뢰성 또한 또 역시 낮게 됩니다. 즉, 이 낸드 플러스 메모리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만한 가격이 싼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이면 힘이 되듯이 그리고 모인 거를 제대로 컨트롤해 줄 수 있으면 더 큰 힘이 되듯이 거기에서 이 SSD 컨트롤러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이 SS 컨트롤러, 이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수많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들을 통제하고 제대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인 CPU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 동안 내내 닳아지고 없어지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파두는 이 제품들을 가지고 어떠한 매출을 내면서 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뭐 특별한 매출은 없었고요.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 국내 소형 팹리스 업체였기 때문에 큰 고객사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정을.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메타에다가 납품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한 번에 급증을 하게 되죠. 매출이 50억에서 564억으로 급증을 하게 되고 2023년 1분기까지도 그 영향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역시 어디가 높냐? SSD 컨트롤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고요. 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이 SSD 완제품은 이제 메타에 직접 납품을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매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메타 두 곳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023년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PCLA Gen 3 이 컨트롤러입니다. 현재 이 규격의 컨트롤러가 이제 하이닉스 통해서 메타에 납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 납품처를 찾지는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PCLA Gen 5 규격에 따른 시장이 개화가 예상을 하는 게 2024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에 이제 이건 CPU랑 연결이 되는데 CPU 회사인 이제 인텔과 AMD가 이 규격을 도입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기를 예상을 2024년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기술을 만들고 수주를 지금 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CPU 회사들이 실제로 이 규격을 도입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호스트가 결국에는 불러줘야 되거든요. 호스트 CPU가 불러줬을 때 젠5 관련된 매출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젠3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젠5 관련된 매출은 추후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용 SSD와 기업용 SSD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소비자용 SSD는 이제 가격이 중요하고 기업용 SSD는 품질이 중요합니다. 뭐 개인이야 쓰면서 여러 가지 백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좀 데이터를 좀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지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가격도 물론 뭐 적당하면 좋겠지만 가격보다도 품질, 성능 및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경제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용 SSD는 일반 가정용 SSD, 개인용과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현재 아까 컨트롤러 모듈은 젠3 모듈을 하이닉스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으면은 이제 완성된 제품은 요 젠4 제품을 메타에다가 직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5 제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젠5 구격 같은 경우는 202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하두는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제품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기다려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두의 앞으로의 역할을 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만약에 침체될 경우 혹은 다운될 경우 파두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그냥 좀 쭉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크게 증가한다면 파도는 젠3에서도 젠5에서도 새로운 수주를 얼마든지 따낼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SK 하이닉스와 메타를 통해 가지고 공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주를 따내는 데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수월한 단계에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 단계에서는 이미 미리 좀 수주를 따놓은 물량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파도를 볼 때는 전방 산업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5 레벨 규격이 언제 도입이 될지, 제대로 2024년에 도입이 될지 이 부분을 보는 게 파도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파도가 상장하면서 신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논의를 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고 비용으로서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심을 아직까지는 크게 가지긴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 전방 산업의 증가 그리고 젠5 규격의 도입 이걸 제대로 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파도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나 다른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히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